둘이 앞에 야구시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저기가 조금 변화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스포츠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스포츠 소식 밀접하게 야구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용균 부장이 네. 스포츠부 사령탑으로 왔죠. 예, 뭐 스포츠부 이제 부장, 야구 부장, 뭐 축구 부장 뭐 다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령탑인데 뭐 클린스만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안승호 국장, 이용균 부장 체제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 볼펜의 컨텐츠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했죠. 예. 네, 류현진이 왔습니다. KBO 리그 판도 변화, 흥행전선 대변화 예상되는데요. 최강 볼펜이 발빠르게 준비했죠. 류현진 복귀 소식, 뭐 앞으로 전망 이런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어느 정도인데 복귀가 예견되기는 했어요. 네, 올 것 같다 이런 느낌. 저희끼리는 네. 1월 초순 지나면서 맞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다 얘기를 뭐 사실 많이 나눴잖아요. 네네. 근데 메이저리그 계약은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KBO로도 많이 끼긴 네, 하고. 하나와 유현진의 그동안의 교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이렉트로. 예. 중간에 보라스 없이. 예,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손혁 단장도 유현진 뭐 선수랑은 네. 뭐 어떤 뭐 서로 신뢰감이 그렇죠. 네. 하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그 인사들도 유현진 선수랑 이제 대화하는데 크게 이제 거부감이 없는 상태니까 뭔가 그 비즈니스적인 이제 용어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이제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간접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올 수 있겠다. 맞아요. 네, 그런 그랬죠.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오늘 제가 다시 통화를 해봤어요. 네. 언제쯤이냐고 좀 확인을 해보려고. 언제 느낌 왔어? 네. 느낌 왔어요? 딱 물어봤더니 한 3주 전부터 네. 뭐 좀 바뀌는데. 예. 네. 그런 신호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 구단 관계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 그룹 관계자, 하나그룹. 네. 네. 하나 그룹의 관계자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야구 얘기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어봤더니 약간 뭐 긍정적인 메시지, 뭐 구체적으로 확답을 할 수는 당연히 없는 자리니까 얘기하지만 뭔가 좀 자신 있어하는 눈치 이런 느낌이 좀 보였어요. 당시에는 비보도 전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단계였으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유현진 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서 예, 그때 뭔가 신호가 있긴 있었다. 이용균 기자 그때 그 얘기를 해서 네. 우리 쓰자 뭐 그랬는데 얼추 시점이 고 언저리죠. 한 3주 전 언저리. 그랬는데 네. 이제 뭐 어쨌든 추지연 보호도 필요하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뭐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유현진에게 굉장히 많은 연봉을 줄 수도 있는데 샐러리 캡이 이제 KBO 리그에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됐을 것 예, 같은데. 그 샐러리 캠 얘기도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사실은 그게 그 하나가 준비를 했잖아요. 좀 네. 비워두고 네네. 유현진 선수 첫해 연봉을 어떻게 보면 거기다 계산에 넣을 수 있는 뭐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했는데요. 네. 보니까 그 살짝 넘을지 안 넘을지 그 정도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사인 직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네. 조금 넘을 수 있는까지 계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도 뭐 이제 일종의 텍스를 내더라도 그렇죠. 감수하는.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그 안에 딱 맞출지 그거는 조금 이제 차차 확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총액만에서 이제 연도별로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유현진이 왜 돌아오는 마음을 먹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보라스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보라스가 벼랑 끝 전술을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유현진이 돌아오기로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 보라스 선수 중에 계약 안 된 선수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유난히 많더라고요. 블레이크 스넬, 조던 몽고메리, 코디 벨린저, 매체프 뭐 이런 좀 엄청나게 큰 선수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에 대한 협상이 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보라스의 벼랑 끝 전술이 가장 잘 통할 때는 한 명 또는 두 명 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겨룰 때였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계약에 최선이 다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조금 더 뛸 수 있을 때 하나로 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 유현진 선수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했죠. 예. 컨텐더 맞습니다. 팀에서는 1, 2선발을 원했을 테고 리빌딩 팀에서는 이닝 히터를 원했을 텐데 그 맞습니다. 부분은 중간에 약간 껴있던 애매한 포지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어떻게 그것도 시장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조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불리한 상황이었고 네. 유현진 선수가 이 정도면 계약하겠다 그런 거를 사실 저희도 이제 뭐 계산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네. 그 눈높이에 좀 못 미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선회를 하고 어쨌든 하나
사실 유현진 선수가 무리하면 혹은 뭐 약간 감수한다면 메이저를 뛸 수 없는 건 아니었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 유현진 선수를 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유현진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커리어 막판에 은퇴 투어를 하는 것처럼 한화에 돌아오고 싶진 않았다. 잘 뛰어서 잘 던져서 한화 팀 성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때 돌아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유현진 선수도 그래 지금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현진 선수가 돌아오니까 예. 가장 힘이 나는 건 최원호 감독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네. 최원호 감독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원호 감독이 하나 이제 선수단 이끌고 네. 오늘 이제 오키나와 캠프 2차 캠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착하는 날인데 전화를 지금 받더라고요. 근데 최원호 선수가 아니고 최원호 감독. 제가 이제 선수 시절부터 좀 취재를 했었고 네. 감독 이제 된 다음에도 이 땅 통화를 하는데 그 역대 여보세요 목소리 중에 이렇게 그냥 힘이 실리고 굉장히 뭐 그냥 긍정적인 긍정기류 걸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보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분 어떤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힘이 나는 거죠 지금. 사실 유현진 선수가 뭐 국내에서 몸을 굉장히 잘 만들고 준비를 잘 했겠지만 뭐 실전 투구라든가 뭐 캠프 합류 같은 건 좀 늦은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의 플랜 뭐 이런 계획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원호 감독은 유현진 선수 어떻게 이제 뭐 계획을 갖고 있냐 활용법 같은 걸 얘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은 오키나 캠프 합류하면은 저 몸 상태부터 체크를 하는 뭐 그건 뭐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투구수 기본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서 유현진 선수가 정상적인 실전 그리고 정규 시즌 개막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최적일까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스케줄을 잡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화가 일단 올해 개막이 3월 23일이잖아요. 빨라졌죠. 첫 그 상대가 LG예요. 잠실. 토요일 경기라 LG전. 재밌을 것 같죠. 유현진과 LG전. 유현진 선수 첫 아시죠? 데뷔 완봉이었나요? 완투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딴 얘기지만 제가 그 삼진 17개 잡던 맞습니다. 청주 경기 그 경기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상대 LG였고요.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어요. 아니 LG랑 잠실 연전을 한다. 그래서 그 LG전에 그 2연전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월요일 이동일 지난 다음에 또 원정이에요. 인천 문학 SSG와 3연전. 추신수, 김광현. 근데 사실은 뭐 주중 경기가 홈이면은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몸 상태가 3월 23일 즈음에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그 문학보다는 잠실 2연전 중에 한 경기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 몸 상태를 봐야겠죠. 티켓팅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지 일요일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홈 스케줄에 맞출 수도 있고 이런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유현진 없는 상태에서 최원호 감독이 선발 로테이션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바뀌겠네요. 바뀔 수밖에 없죠. 최원호 감독은 제가 로테이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대본에 4명 구성은 끝났죠. 그 4명 뭐 얘기 사실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외국인 선수 둘 있죠. 펠릭스 페냐 우한 그리고 페냐는 괜찮고요. 자완, 리카르도 산체스 하나 팬들이 다 알고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유현진 거기다가 한국 야구 대표팀의 에이스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문동주까지. 문동주 약간 밀렸네. 유현진 오면서. 확정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김민우, 이태양 그리고 특급 신인이죠. 황준석. 그리고 유망주로 좀 수련하고 있는 자완 김기중. 김서현은 바로 선발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일단은 그 선발 주요 후보군에서 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또 투구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선수가 경쟁하게 되는 구조인데 사실 4명이 너무 많잖아요. 한 자리 5선발하고. 그리고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은 유현진 선수가 합류해서 선발 구성이 4명이 구체화되면은 5선발 후보군 좀 4명 중에 지금 추리는 작업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 2명 정도 남겨두고 2명 정도는
불펜으로 보강. 그렇겠죠. 유현진 예. 선수가 어쨌건 부상 복귀하고 첫 시즌, 첫 풀타임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중간중간에 쉬어줄 필요도 좀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여기 뭐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엔 불펜 경험도 있고, 예. 김민우 선수도 뭐 잘할 예. 수 있고, 그래서- 황준서도 신인이니까 뭐 불펜에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예. 근데 뭐 제 생각에 황준서 선수 좀 5선발 경쟁 시킬 것 같긴 해요. 선발 이제 보니까 보다 적합하고. 야, 근데 느낌은 예. 너무 좋네요. 류현진이 이끌고 문동주, 황준서가 이어진 로테이션이면 어떻게 정말 보면은, 두근두근하네. 예.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 입장에서는 투수 구성에 있어서는 저 꽃놀이패를 진 거죠. 네네네. 예. 꽃놀이패 또 성격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예, 꽃놀이펜은 이제 바둑에서 쓰는 용어. 예. 아 그렇군요. 지금 신준서가 예. 신진서가 지금 중계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예, 갑자기 그냥 광세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복귀로 다른 팀들은 좀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가 확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류현진 선수 복귀한 한화에 대한 전력 평가들은 어떻게 예.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두 분하고 감독 출신 두 전문가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네네.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 네. 그리고 유지현 KBS N스포츠 해설위원. 같은 류류. 예. 네. 근데 이순철 위원은 전화를 또 걸었더니 하나 캠프에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냐 했더니, 했더니 오키나와 캠프 취재 중이시고 아, 네네.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순철 위원은 하나가 그 마운드 측면에서는 리그 상위권으로 바로 올라섰고 특히 선발진에서는 아마 최강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넘버 1, 2를 다툴 만큼 그 정도의 구성이 됐다. 지금 느낌으로는 이제 뭐 KT 정도가 떠오르고 예. 그러는데 맞습니다.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그렇죠. 그리고 유지현 위원은 네. 유현진 선수 기대 승수를 한 12승 정도까지. 조금 짜게 보는 거 아닌가요? 예. 12승이면 유현진인데 그래도 또 하나가 이겨야지 승수는 따라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근데 12승 정도만 해줘도 굉장한 겁니다. 12승이면은 네. 지난해 기준으로요. 다승 5위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고용표 선수가 12승 했어요. KT에. 그리고 네네네네. 쿠에바스 선수 12승 했고요. 뷰캐넌 뭐 KBO 리그 떠났지만 네. 삼성 에이스였던 뷰캐넌 선수가 12승 했습니다. 그 정도 무게감 있는 투수가 합류한다는 전제로 예, 단순 WAR이 아니더라도 전체 팀에서 갖고 있는 뭔가 시너지를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사실 그 이거는 정도만 해도 예, 기준으로는 그럼요. 패디보다는 조금 낮고 뭐 리그 에이스급보다는 조금 뭐 비슷하거나 위에 예, 요 정도 근데 급으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더 그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하나 이제 타선, 뭐 수비, 뭐 등등 맞아요. 이런 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유현진 선수 이제 승수로도 나타나겠죠. 투수의 기록은 사실은 뭐 다승이 전부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다른 지표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올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 ABS 도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돌아왔을 때 뭐 실력 뭐 구속 뭐 구위 이런 거 뭐 사실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부상 복귀 첫 시즌에 이제 몸 관리 뭐 이런 이슈 이런 게 하나 있을 테고 사실 KBO 리그 말씀하신 대로 ABS 오토 볼 판정 시스템 예, 요거 예. 하나랑 그다음에 피치 클락이 도입되잖아요. 근데 유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꼼짝 못하고 당했던 게 견제 능력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구력. 맞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예. 좋은 좌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제구력인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을 수 있던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예. 조금 감소시키는 정책이 이제 KBO에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피치 클락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현진 선수 워낙 견제를 잘하니까 이 부분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ABS 차원에서 사실 유현진 선수의 제구가 워낙 좋으니까 심판들도 약간 헷갈리고 포스 프레이밍 더해지면 예. 스트라이크 잡아줄 수 있는 공들이 맞습니다. 기계가 판정하면 예. 뭐 조금 이익을 덜 볼 수 있겠다. 예, 손해 못 예. 날 뜻이 아니라 좀 예. 기존의 어떤 이익을 좀 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종의 이제 너프가 걸린 거니까. 예. 그래도 뭐 어쨌건 유현수의 가세는 하나라는 팀의 성적을 높일 거라고는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네. 유현진 선수가 하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가을 아니겠습니까? 가냐 우승 가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얘기를 이제 뭐 해설위원들하고 이제 이어서 했는데요. 네네. 이순철 위원하고 유지현 위원 모두가 이제 하나가 5강 후보였지만 미약한 그룹이었다면은 유력한 그룹으로 전환되는 예, 5강 후보 중에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3강까지는 안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LG, KT, 기아가 일정 3공으로 꼽히는데 요 세 팀을 하나 끌어내리고 끼어들어가기는 조금 아직 모자란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런저런 면에서 조금 좀 물음표가 달린 부분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차차 말씀드리고 좀 이따요. 그리고 하나 내부에서는 그 WAR 세이버 매트릭스 각자 팀이 이제 분석을 하죠. 이제 했죠.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몇 번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하나에서는 그 관련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자체 분석으로는 이제 뭐 5위를 갈 수 있는 팀이 여럿 있는데 5위 싸움을 할 만한 팀들이 여럿 촘촘히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돌려서 이게 잠깐만 즉답을 피하는 것으로 봐서는 5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았었는데 그 시점에 제가 유현진 선수가 합류하기 전 기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서겠죠. 5위 싸움을 하는 팀 중에 상위권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평가들은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나 5위 싸움 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팀들이 삼성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두산, SSG. 너무 얘기 많이 하나요? 근데 어쨌든 한화가 이제 마운드는 아까 이순철 해설위원 말대로 확실히 강해졌지만 야수진의 완성도가 아직 뭐 완벽하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뭐 보강이 돼야 될까, 뭐 이런 준비가 돼야 될까 이런 느낌은 있어요. 결국에는 최대 변수는 야수예요.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순철, 유지현 위원 모두 하나 분위기를 좀 유현진 선수 합류로 바꿀 수 있는데 마지막 운명 키는 야수진이 쥐고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하더라고요. 최은성, 노시환, 안치홍 뭐 요 세 명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힘을 쓸만한데 요 앞뒤를 받쳐줄 수 있는 타선은 조금 부족하다. 작년에 하나가 9위였어요. 58승 6무 80패. 승률 바로 나오나요? 4할 2푼. 계산한 겁니까 지금? 아니요, 여기 써 있는 거 본 거예요. 정비가 된 5월 이후에는 승률이 4할 5푼 1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에는 이제 외국인 투수 부상 이슈 등이 있었고요. 근데 하나 선수들 보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디테일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두 위원 모두 저희도 사실 같은 시각이지만 벤치에서 할 수 없는 그 선수들이 야구를 읽고 풀어가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하나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약간 놓치는 측면도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난해 석점 차 이내에서 이제 갈린 경기가 뭐 여러 경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승률이 5승 17패. 2할 2푼 7리 꼴찌였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는 뭐 벤치 판단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뭐 베이스 러닝 그리고 수비 하나 그리고 작전 수행 하나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류를 좀 이용균 체육부장, 스포츠 부장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강민, 안치홍 등 좀 야구를 하는 그 선수들이 직접 보여주면서 후배들의 움직임도 바꿔놓는 그 기류를 뭔가 좀 긍정적으로 좀 전환시키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뭐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김광준 선수가 뭐 80경기 이상 뛸 것도 아니고 뭐 원저리에서 경기를 소화할 텐데 더가웃에서 경기의 흐름을 읽어주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고 키는 유현진 선수가 불러일으킨 어떤 하나 구단 전체의 자신감을 어떻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고 가느냐 이런 게 좀 이슈가 된다고 보면 역시 하나도 초반 승부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은호 감독한테 좀 아까 말씀드린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더니 호주 1차 캠프에서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야수들 작전 관련 준비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시스템 굉장히 많이 반복 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대치가 지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현진이 왔는데. 그 얘기에서 그럼 하나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우리는 뭐 한국 시리즈 준비해야 되나 이거 좀 농담을 던졌더니 뭐 좀 애들러서 표현한 거지만 밖에서 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다. 그래서 관중도 엄청 올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KBO 리그 흥행도 굉장히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키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읽고 지금 마음가짐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이. 사실 선수단 입장에서도 이 박찬호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팬들 미디어의 관심 엄청나게 몰려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예.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이글스의 홍보팀 비상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미디어 팬들의 시각, 예. 홍보팀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되죠. 사실 홍보팀만 걱정될 게 아니라 마케팅 팀도 그러면 예. 이현진을 둘러싼 어떤 뭐 저지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홍보 마케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어쨌건 말씀하시죠? 저는 야구장에서 이현진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 잠깐 미국 있을 때 그 다저스 경기 몇 번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현진 진짜- 다저 스타디움. 네, 다저스 예, 스타디움에서 예.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다시 한국에서 던지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 이현진 선수의 어떤 경기적 루틴이나 예.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 어떤 전략, 맞습니다. 마운드에서 예. 풀어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KBO 리그 전체에 많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젊은 투수들 유망주가 많은데 하나 마운드에 밑거름이 되고 문동주 같은 선수는 앞으로 대표팀 이끌어갈 어깨잖아요. 굉장히 그런 쪽에서도 기대가 된다. 사실 이런 하나 마운드 여러 관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나 마운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 이제 유망주 투수들도 예. 이현준이 마운드에서 어떻게 던지나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던지는구나 이런 걸 예, 공부를 할 예. 테니까 KBO 리그 전체적인 수준 차원에서도 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강 올패는 앞으로도 이제 스프링 캠프 막판에 걸려고 있어 시범 경기 앞두고 있고 예. 야구 소식 재미있게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